이어서 묶건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128페이지 쪽 하겠습니다. 자, 묶건들이는 일단 표현 대리로 성립하는 것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좁은 의미가 협의죠. 협의 묶건들이로 나눕니다. 이게 해반다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협의 묶건들이만 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는 표현이라고 꼭 써줍니다. 꼭 써주기 때문에 그냥 묶건들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보통 다 협의 묶건들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아버지라면 우리 자식입니다. 아들에게 X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비했습니다. 누리평을 만나서 아버지 걸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 현명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어 무권이고 현명했죠. 현명했으니까 이게 대리입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현명했더라도 갑은 대리권 준비 없으니까 을과 병의 한 행위는 갑과 병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본인 갑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죠. 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행위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뭘 모르고 뭘 알았던 거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알았더라도 갑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야, 갑, 당신 아들이 대리권 없이 매매하던데 혹시 마음이 들면 추인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엽니다. 뭐 인정해야죠. 그럼 유효가 되고 야, 그 절대 인정 못해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 병이 최고 물어봤죠. 갑이 입을 열면 갑 의사대로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발신주의. 우리가 발신주의를 무체발, 격승발 외웠어요. 지금 하는 게 무권들이 최고 이게 발신주의죠. 계약법에 격승발 나옵니다. 민법의 모든 최고가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그럼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요. 추인으로 봅니까? 거절로 봅니까?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처리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없애는 거라 선의만 가능하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선처리예요.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최악의 선처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취소도 똑같습니다. 어떤 게 불확정적이죠? 효력을 빨리 확정짓습니다. 따라서 이 유동적 상태가 먼저 유효가 되죠? 나머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가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잖아요. 넷 중에 어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세 개 자동으로 못합니다. 그럼 본인이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또 무효가 되는 건 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추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넷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세 개는 자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유동적이라고 아까 취소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절개가 돼요. 그 다음에 추인 상대방과 132조입니다. 129페이지 129 중간에 132조 추인 거절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동그라미 1번. 그럼 자 쳐봐보세요.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마 없어요. 우리 평을 만나서 매매했습니다. 갑 이름이 현명해서 무권대리죠. 그리고 자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도 해줬어요. 무권대리는 둘간의 원칙 무효이니까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내 청약에 다시 팔고 등기하면 이거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이라
너도 무효가 됩니다. 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합니다. 그럼 갑은 추인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뭐 셋 다 가능하죠. 을이든 무권들이 직접 상대방이든 승계인 정,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도 그냥 가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132조예요.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법 없어요. 을이 병과 매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합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갑은 병이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 어떤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이 추인 있는 사실을 병에게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럼 내가 추인했다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뒤늦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인데 추인 또는 거짓으로 삽질은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이 노란색 몰랐다는 전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결론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번 33에 나왔죠. 그런데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이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이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러나 단서예요. 상대방 병도 그 추인 사실을 알고 있네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몰랐다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한테 알려야 된다 서로 다릅니다. 단계를 잘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5조 목권들의 책임이 있는데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135조 있습니다. 7번 보세요.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법 없어요. 우리 병을 만나서 갑이랑 현명했습니다. 이게 목권대리죠. 툴과는 원칙 무효거든요. 목권대리 원칙 무효죠. 이게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는 주제 대리에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데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지금 을 잘못했죠. 입 열면 안 돼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엑셀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그냥 손해나 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서 반대가 뭐죠? 상선무죠. 상선무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상선무이더라도 하필 우리 제한능력자예요. 그럼 와서 책임지라고만 멱살 잡으면 돼요.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런 이항에서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음 상할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랑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상할수거나 또는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랑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은 원칙 책임 있죠. 상대방 선택. 2항에서 책임지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계산 하겠습니다. 자, 조건계산 뒤로 쭉 가셔야겠죠. 자,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일단 촉공계는 시제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얘들은 다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입니다. 우리 성립한 후만 공부해요. 성립도 안 했는데 공부할 게 없습니다. 다 효력 요건입니다. 조건은 장래, 미래. 미래에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계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가니까 애들이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그래요. 나 핸드폰 바꿔줘. 엄마가 너 수학 점수 90점 넘으면 바꿔줄게. 수학이 90점 넘는 게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너 반에서 10등 하는 애들면 바꿔줄게 그래요. 그럼 불확실 조건이에요. 너 생일 때 바꿔줄게. 너 생일 때. 그럼 생일은 올게 확실하죠. 기한입니다. 기한. 뭐 크리스마스 때 바꿔줄게. 기한이에요. 엄마 시험 끝난 날 바꿔. 시험 끝난 날. 그럼 시험 일자 10월 말 정해있죠. 이렇게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가 확실한가 나오면 되겠고, 일단 둘 다 시제가 미래니까 둘 다 원칙 소고표 없습니다. 소고봐야 틀립니다. 같은 말 처음부터 법률행위시 다 틀립니다. 둘 다 원칙 소고표 없어요. 서초법 다 틀립니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고표가 있어요. 근데 계한은 성질상 절대 소고표가 없습니다. 3단계 잘 비교하세요. 다시 첫째 둘 다 원칙 소고표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해서요.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 해제가 있고,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시기 종기와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정지 조건이란 게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죠. 효력이 생기는 발생하는 조건이고,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글자 정말에서 외워요. 정말인데 정말에서입니다. 다음 시기 종기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음 기한은 또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둘 다 발생할 건 확실한데 이건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이고, 이건 날짜는 좀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확정이 약간 너 생일 때 선물 사준다, 뭐 크리스마스 사준다, 엄마 시험 끝난 날 그런 게 다 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은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죠. 확실해서 기한인데 죽을 날짜는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불확정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크게 어려워보지 않아요. 조건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그 프린트를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이 10월 말이겠죠? 이번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대요. 그럼 시험 합격하면까지 합격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적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증여를 받네요. 그럼 증여 효력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지 요건입니다. 오늘 내 자동차 줄게. 나는 버스 타고 다녀. 내 차 타고 다녀. 내 시험 합격하면 다시 돌려달래요. 그럼 시험 합격하면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뺏기죠. 그럼 지금까지 증여 효력이 있다가 합격한 순간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라면 알겠죠? 떨어지더라도 떨어져야 살게요. 끝까지 열심히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합격이라는 게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죠? 합격할지 불합격은 객관적으로 아무도 모르니까 조건입니다. 정말로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입니다. 지금 차 주는데 시험 떨어지면 차 다시 내라 그랬어요. 그럼 시험 떨어지면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까지 뺏기죠. 지금까지 증여 효력이 있다가 증여 효력이 앞으로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이 됩니다. 다음에 시험 끝나면 차 사준대요. 시험 끝난 날 확실히 오죠? 그날이 확실히 옵니다. 확실히 와요. 기한인데 이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시작하니까 시기입니다. 다음 지금 차주는데 시험 끝나면 다시 돌려줘 그래요. 기한인데 시험일까지 증여 효력이 있다가 시험 끝난 날 증여 효력이 이제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종기가 됩니다. 이게 시기 종기예요. 다음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라고 매매합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지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죠. 그 조건인데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안 나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네요. 그러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임대차 할 때 이날 아파트라면 이날 아파트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기.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종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을 잘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된 조건도 있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게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정지,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이니까 그냥 정답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해 보면 이미 성취가 플러스가 올리죠. 이건 이미 발생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비록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발생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예요. 그럼 곱하면 끝났습니다.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유효를 뭐라 하죠?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이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라 유효를 뭐라 불러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내면 이거 짧죠?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쉽게 내면 이런 식으로 내요. 쉽게 내면 어렵게 내면 법점은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럼 1항이 불법 조건, 1항이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2항이 이제 기성 조건이에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이라 플러스,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 이건 기성 조건이 해제란 말이죠. 곱하면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가 됩니다. 다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 불능 조건.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다음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 플러스. 뭐가 정지 조건이에요? 지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곱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곱하기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9조에서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제일 상단에 149조에서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조건부 다음에 기한부라고 썼죠?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럼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 의해서 처상부담할 수 있다. 이거죠. 첫 글자. 처상부담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다. 외웁니다. 그냥 처상부담할 수 있다. 틀리게 내면 없다 그래요. 자,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조건기한 설명 옳은 거네요.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대표 효력이 잃는다가 틀렸죠. 정지 조건의 효력 발생 효력이 생긴다죠. 3번 아까 조건부 기한부 똑같죠. 조건부 기한부 다 처상보담할 수 있다. 다음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이게 정답, 이게 맞았네요. 자, 5번 아까 했죠? 조건기한은 아까 3단계. 조건기한은 원칙 둘 다 소급이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이 있다.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자, 5번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럼 그 의사에 의하죠. 그 의사에 의한다가 소급이 있다죠. 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건 장래입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한단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해서 소급해 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테 틀렸어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은 아까 곱하기 잘하면 되죠? 이게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지난주 물권 앞부분 좀 했었죠? 그래서 민총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앞부분이 튼튼해야 민법 할 때 자신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러게 또 이제 우리 연휴 끝나고 좀 공부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복습이라 했어요. 다음 주 이제 물권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